먼저 이제 균형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 어떤 모습의 균형을 이렇게 달성하려고 하는가, 그걸 이제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논쟁이 일어났던 게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장 균형을 주장하는 겁니다. 시장 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시장 원리에 따르는 균형이죠. 그냥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논리였고, 반대쪽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지역 간의 이제 편차를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개념을, 이제, 아까 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시지만, 한국말로는 균형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그러나 실제 지금 이렇게 이 논란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균형이라는 개념은 다 달라요. 범위가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 상태에서 균형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하니까 이게 엇갈리는 거예요. 예, 전부 이렇게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가는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균형이라는 단어 하나지만 실제로 그 균형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걸 영어로 정리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첫 번째는 이퀄라이브리엄. 그러니까 이른바 시장을 전제로 하는 수요와 공급에서 형성되는 균형. 그것도 균형이죠. 한국말로 균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퀄리티. 그러니까 이게 균등이죠. 한국말로 그냥 균등이지만 그것도 균형의 개념이죠. 그렇죠. 특히 이퀄리티라는 것은 이제 평등을 이렇게 평등을 의미하니까 시장 경제가 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발선상의 기회 균등이 절대적인 이제 필요 조건입니다. 근데 이퀄라이브리엄하고 이퀄리티, 그러니까 시장 균형과 균등은 영역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한쪽에서는 시장 논리를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기회 균등을 막 주장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균형이라는 말 하나로. 그러니까 이렇게 맞물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이렇게 기회 균등을 이야기하면 저놈은 빨갱이라고 본다 이거죠. 시장 균형 논리를 내세워서. 반대로 기회 균등을 주장하는 쪽은 시장 논리를 주장하는 쪽은 이쪽을 저는 뭐 이렇게 지금 말로 치면 신자유주의자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너무 열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간에도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격차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밸런스죠. 밸런스도 이렇게 어떻게 운동할 때는 밸런스를 잘 잡아라. 균형을 잘 잡아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아까 해석된 것처럼 균제와 조화죠. 밸런스라는 게.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개념에는 이렇게 크게 무의식적으로 균형이라는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 균형과 그다음에 균등, 이퀄리티와 그다음에 균제와 조화, 밸런스 이 세 가지 범주가 각각의 지니는 의미가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는 걸 아까 처음에 발제할 때 설명이 이렇게 됐고 반대로 논쟁에 있어서 가장 서로 간의 논쟁의 오류나 과오 또는 자기 주장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걸 주장하면 이 주장에 대해서 대각선 방향의 대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이렇게 시장 균형, 이퀄리티 균등, 그다음에 균제와 조화의 선 기능 또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반대로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말하자면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논쟁을 할 때, 시장 균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장 균형에 따르는 장점들만을 쭉 열거하고, 균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균등에 따른 장점들만을 쭉 주장할 경우에는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물려 돌아갈 수가 있어요. 또 서로 이렇게 뭐라 할까요? 납득을 좀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불균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의 불균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투기가 횡행한다든지, 시장의 불균형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뭔가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고, 병목 현상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경쟁 구도가 무너져서 독과점이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그런 부작용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아니면은 경쟁 논리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과밀의 부작용, 불경제가 심각한다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 균형을 내세워서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성장이 5% 일어났다. 근데 5% 일어나고 지방에 그걸 똑같은 자원을 투입했을 때는 3%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에 더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불균형이라는 측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수도권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10%가 넘는다. 지방은 0%다. 지금 모자라니까. 그러면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봤을 때, 긍정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하면 5%면 부작용이 10%로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할 때 생겨나는 부작용이 어떤 현상이 있는가. 그 다음에 기회균등이 이렇게 성립하지 않았을 때, 기회 불균등이 만연돼 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그 다음에 균제와 조화가 성립하지 않고 편제되고 부조화가 이렇게 만연돼 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부작용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했죠. 아까 얼핏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작용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죠. 커지고 있죠. 경기도가 주장한 이제 시장 균형론 차원에서의 시장 논리는 양적인 논리였죠. 그래서 일극 중심의 발전론이었죠. 근데 일극 중심의 발전론은 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서 자원이 한정돼 있고 자본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할 때는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없는데 막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극 중심의 성장론이라는 게. 이른바 우산론이죠. 그러니까 처음 성장할 때는 우산을 딱 접어가지고 한 곳에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 유발을 시켜서 효과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일정 단계가 지나가면은 이제 그 일극 중심의 성장론이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른바 이제 과밀의 부작용, 아니면 규모의 불경제, 범위의 불경제가 더욱더 커져버린다 이거죠. 일극 중심에 의해서 달성되는 양적 성장보다도 이제는 이 과밀의 불경제나 범위의 불경제, 규모의 불경제가 더 커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도가 그 당시에 주장했던 이른바 시장 논리 주장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서나 성립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미 2003년을 전후로 해서는 한국 경제 자체가 이미 이제 수도권 중심은 말할 수 없는 그 과밀의 불경제가 극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무슨 도로를 하나 놓으려고 해도 그 돈이면 지방 가서 도로를 10개를 놔버린다 이겁니다. 전철이고 지하철을 하나 놓으려고 해도 그 돈이면 지방에 갔다가 그냥 전국 그 주요 대도시에다 지하철을 다 놔버릴 정도의 돈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이제 그 불경제 부작용이 이제 극대화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일정 단계의 수준에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경제 성장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성장 전략에서 이제 균형 성장 전략으로 바꿔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경기도가 주장한 그 시장 논리 주장은 한국 경제 성장 과정상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부작용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이렇게 논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된 개념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수도권에 많이 몰아준다. 이제는 지방에다도 좀 몰아줘야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고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밥그릇 싸움으로 이렇게 변질돼 버리고 밥그릇 싸움 하면 수도권을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야기를 합니다. 엉망진창의 정책이 막 난무를 하고 이렇게 그 엉터리 정책이 막 이제 막 헷갈려요. 뒤섞여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정책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정말로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지난 10년 넘게 해온 여러 가지 모든 보고서 가운데서 정말로 걸작 중에 걸작에 속하는 표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밸런스, 균제와 조화, 그 다음에 이퀄리티, 기회 균등, 그 다음에 이퀄라이브리엄, 시장 균형. 균형이라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첫째, 균제와 조화의 그 정당성, 그 근거는 어디가 있냐면은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회 균등은 경제 정의죠. 이코노믹 저스티스죠. 경제 정의죠. 그 다음에 시장 균형은 시장 원리에 입각한 균형 개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더불어서 같이 잘 살아보자. 서로 골고루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걸 전제로 깔고 나오는 균형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그냥 결과물을 나눠주는 것보다 각자가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근데 부모 잘 만나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출발부터 혜택을 받고 특혜를 받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건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는 거죠. 정의에 반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어떤 그 대전제 조건인 출발선상의 기회균등에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균등, 이퀄리티는 경제 정의를 기반으로 이렇게 나온 균형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의 경우에는 시장 원리에 있던 수요와 공급,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에 입각한 균제와 조화는 우리 더불어 살자라니까 이건 이 더불어 살자의 가장 대표적인 그게 뭐냐면은 이 부분들은 시장에 의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서 능력껏 이제 물건을 만들고 팔고 소비하고 해서 자원이 배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배가 일어나서 자기 소득이 결정된다 이거죠. 근데 거기서 그 결정되는 소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사회적 약자, 미성년자, 고령자, 그 다음에 장애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의 경우, 이런 그 공동체 의식에 입각한 밸런스를 이루는 균제와 조화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회균등.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제도, 법, 이런 틀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를 잘 만나서 재산을 이렇게 많이 물려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속법을 통해서 기회균등을 가급적이면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은 비싼 아주 고급스러운 교육을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못 받는다. 그러면 출발선상에서부터 편차가 커지잖아요. 격차가. 그런 것들은 교육 제도 내지는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를 정비해서 개선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반면에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이제 시장 원리 같은 경우는 이건 시장은 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프리하고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되고 페어해야 되고 어카운터블 해야 되고 그다음에 efficient 효율적이어야 되는 그러니까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율적인 그 방식의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나 어떤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균지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수단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가 많다 이거예요. 대기업 본사한테 막 가라고 강제할 수 없어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부 기구나 공기업이나 이런 공공 영역에 속하는 그런 기구나 기관들은 지방으로 이전시킬 수가 있죠. 정책을 통해서.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그런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이전을 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나름대로 그 지방으로 이전해도 그런 그 정책기구들이 그 정책기구에 부여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든지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한에 있어서는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밸런스, 지역과 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는 그런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정책이 달라지죠. 정책이 어느 영역에서 정책이 동원돼야 되고 어떤 식으로 동원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다르죠. 기회균등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세제 개편을 통한다든지 아니면은 규제를 개혁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고시제도를 바꾼다든지 하는 어떤 제도나 아니면은 무슨 정치개혁이나 교육개혁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도 개혁과 정책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일정 목표를 가지고 일정 시간 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수단이죠. 제도나 인프라는 뭡니까? 틀에 관한 거죠. 정책은 그 틀 속에서 이제 그 알맹이를 어떻게 잘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느냐 하는 걸 보조하는 그런 수단이죠. 다르죠? 그러니까 정책과 제도나 어떤 그 인프라의 틀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시장 균형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한테 지방에 가라고 그래도 뭐 강요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인책을 제공하는 거죠.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에 가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으로 강제해서 너 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떤 업종은 반드시 지방에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정책적인 그런 것들은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시장 경제의 자율적인 그 효율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정책이나 제도나 틀에 의해서 시장 경제 스스로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이렇게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다만 시장 스스로가 어떤 그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인책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국가를 경영한다라고 했을 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책이라는 것이 그 범주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르게 그 정책적인 어떤 그 수단이나 틀이나 어떤 내용들이 다 다르게 적용은 돼야 된다는 것을 이 표 하나로도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는 시장 균형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쪽에서는 뭐 지방 균형 발전에서는 균제와 저하나 기획 운동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시장 균형에 관해서 경기도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할 때는 그 부작용을 이야기를 하죠. 과밀의 불경제, 규모의 불경제, 범위의 불경제가 너무 극대화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2차 모멘트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사람은 소득이 100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득이 0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경우가 있고 둘 다 소득이 50, 50인 경우가 있죠. 이 두 가지 경우에 평균 소득은 어떻습니까? 50으로 갔죠. 그렇지만 어느 쪽이 더 양극화가 극단적인가요? 첫 번째 경우죠. 0과 100의 경우죠. 평균 소득으로만 따지면 차이가 없어요. 이게 1차 모멘트입니다. 이게 양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2차 모멘트는 뭐냐면 이제 질적인 겁니다. 양극화의 정도가 얼마나 더 심각하냐가 이제 선택의 기준이 되는 이 100과 0인 소득의 경우하고 50, 50인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좋으냐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50, 50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평균 1차 모멘트, 양적 지표로서 50이라는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같지만 경기도가 주장하는 건 이 논리뿐이죠.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이 논리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2차 모멘트 이상, 그러니까 이 양극화라는 이런 것 분산이라든지 뭐 커토시스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부정적인 2차 모멘트는 질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을 따지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라든지 어떤 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0과 100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 현실은 지금 한국의 수도권과 지방 간의 현실은 이 양극화가 아직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2차 모멘트가 너무 커서 이제는 시장 논리, 이 양적 지표 1차 모멘트만을 기준으로 한 시장 논리로는 더 이상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첫째는 시장에 의해서 스스로 이렇게 양극화를 줄일 수 있도록 먼저 모든 정책적 수단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시장 자율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장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균제와 조화나 기획운동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는 이렇게 방식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내일 선거하는데 양쪽의 대선 후보들이 다 복지를 주장한다 이겁니다. 복지라는 건 개념적으로 어떤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어나나요? 예. 예. 시장에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자유로운 의사에서 선택을 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는 그런 구조화에서 또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정확한 올바른 정보가 다 공유된 상태에서 자원 배분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결정되면 소득도 자연스럽게 결정되죠. 시장에서 임금은 수요와 공급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임금 가격이 결정되면 그 사람의 월급이 결정되죠. 그 사람의 소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가격이 결정되면은 자원의 배분과 소득이 동시에 결정되는 분배가. 그러니까 분배가 딱 난 상태가 균형 상태예요. 근데 분배가 일어나고 난 상태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로는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게 뭡니까? 복지정책이죠. 그걸 보완하는 게. 그러니까 시장을 보완하는 수단이에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불균형, 2차 모멘트 이상의 질적인 요소들을 보완해 주는 게 이제
복지 정책이죠. 근데 지금 정치권 내일 선거하는 그 대선에서는 그 양쪽 후보는 복지를 뭘로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죠? 지금? 그거 하면은 모두 다 그냥 문제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죠. 복지를 강화하면은 시장 경제도 뭐 막 돌아간다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그게 보편적 복지네, 선택적 복지네 이렇게 하면은 뭐 마치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럼 그러려면은 뭐 하려고 시장을 합니까? 시장 없애버리고 다 복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선 국가를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어떤 그 철학이나 비전이나 어떤 목적이나 목표, 그 다음에 그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마구 쏟아내버린다 이겁니다. 마구 쏟아내버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되고 나서는 뒤집거나,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되고 나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고 뒤집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게 말할 수 없는 부작용과 낭비를 양산을 해내버리거나,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진정성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책 실패, 국민의 삶이 더 엉망이 돼가지고 등돌림을 확 당해버려서 엉뚱한 이렇게 사기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또 그냥 등장을 해 정권을 잡아버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실제로 벌어졌죠. 실제로. 하여튼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 균형 발전이라는 그 내용 자체도 상당히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이고,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또 다른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재료였다는 거죠. 오늘 균형 발전에 관한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정책이나 대책을 쏟아냅니다. 한쪽은 나는 시장론자야, 아니야 나는 복지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내 던지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이 정치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냐, 이거. 절대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정치 해결 못 한다, 이거.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